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82페이지 감독상 명령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시험에는 4문제 10점입니다. 그래서 고득점 하려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관청, 우리 암기 프린트는 12번에 있습니다. 12번 한번 볼까요?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지도감독관청이 나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럼 지도감독 못하는 사람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수원시장, 용인시장은 지도감독관청 아니죠? 등록관청도 아니고 시도지사도 아니잖아요. 등록관청은 처인구청장, 구청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원시장이나 안산시장이나 안양시장 이런 사람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자, 지도감독 사유는 암기 프린트 12번의 메뉴에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시험에 정기검사, 수시검사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옛날에는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기검사 제도가 삭제됐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민원 제기된 것만 조사하러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지도감독하는 당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콕 찍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시 계약서 들고 등록관청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 바쁜데요 이러면 알았다. 그럼 내가 나가서 조사하겠다. 내가 나가서 조사하면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탈탈 틀어서 다 봐야 되는데 탈탈 튼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뉘앙스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계약서 보존하고 있는 거 다 검토하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나갈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제가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낫겠죠. 그럼 들고 들어가면 언제까지 민원 해결해라. 이거 민원 들어왔으니까 해결 안 하면 우리도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다.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삭제됐습니다. 이제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기검사제도, 수시검사제도는 삭제됐습니다. 지도감독의 방법을 보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 중개업자를 포함한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그 정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정표가 뭐냐면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입니다.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봅시다 하는데 못 보여주겠다.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뭐한 짓이냐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으로 거부하면. 그 다음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벌입니까? 네, 업무정지가 더 무겁다고 봐야 됩니다. 해석상. 시험에 뭐가 무거우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돈으로 차라리 때우는 게 낫다고. 업무정지 6개월 되면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월세는 내야 되고 한 건도 못하면 손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법인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행정처분 때문에도 못 들어옵니다. 법인은 위반하면 겸업제한만 위반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법인이 만약 등록 취소돼 버리면 그 분사무소도 전부 다 업무 못하는 거잖아요.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 법인들이 건의를 하고 있다고. 차라리 과징금으로 돈으로 때우게 해달라.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거는 우리 최고 비싸야 지금 뭐 3천만 원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징금은 몇 억씩 부과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의 차이점은 행정형벌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징역 벌금은 선고하잖아요. 이 행정처분은 재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 5개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격취소, 자격정지를 누가 하느냐 하면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동그라미 6번 청문, 동그라미 7번의 경우 의견 진술규의 부여, 요 2개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합니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오늘 문제에 보면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나와 있는데 사망 해산입니다. 개인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이 같은 거죠. 죽고 없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청, 들을 문 못 듣잖아요. 그래서 청문 안 해도 된다고요. 듣는 게 청문입니다. 들을 청, 들을 문. 그래서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3번, 4번, 5번 39번에 보면 그게 3번 자격 취소, 4번 등록 취소, 5번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가 있는데 요 취소 3개 반납하고 취소 3개 청문합니다. 청문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청문하지 않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청문을 합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 부여나 청문이나 비슷한 제도인데 청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입니다. 그래서 취소 3개는 청문을 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암기 프린터 6번 개정됐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암기 프린터 새로 내드렸는데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 쉽게 말해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별도의 법인이라는 이야기, 법인격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한다고. 통보 5일 이내에.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한다. 옛날에는 보고했습니다. 이게 바뀌었다고요. 암기 프린터 어디 바뀌었냐면 이게 옛날에 암기 프린터 5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2번이 없어지고요. 암기 프린터 48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치세요. 이게 옛날 프린트하고 달라진 점이라고요. 48번 옛날 프린트 버리는 게 좋겠죠. 48번에 6번 자격 취소한 경우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5일 이내 통보. 5일은 안 적어놨는데요. 48번에 여백이 없어서 안 적었어요. 적으면 또 한 줄 더 늘어나니까. 자, 요게 바뀌었다. 올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개정된 거는 요거하고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주택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추가된 거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은 7월 2일부터 개정 예정입니다. 지금 개정 시행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취소 3개만 7일 이내 반납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암기 프린터 39번에 3번, 4번, 5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 반납하는데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의 경우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제척 기간도 업무 정지만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지는 그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할 수 있죠. 최고 길어야 6개월입니다.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 6개월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인데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등록 관청이 합니다. 아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이사,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업공개사가 대상이고요.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취소 3개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되는데 가로 안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X라고 돼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하겠어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 등록관청이 알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하더라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이사에게는 통보해 주지만 등록관청에는 통보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협회에 통보할 수 없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의 경우 등록 취소, 업무 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지정 취소는 통보하는 거 없고요. 반납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7일 이내 반납한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 3개 있습니다. 제척 기간은 업무 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46번에 동그라미 6번. 제척 기간 3년입니다.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다.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자, 자격 취소 사유가 이게 작년에 개정됐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개정된 내용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는 개정된 게 바로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그 해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 최근에 개정된 거는. 작년에 개정된 게 시험에 이게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는데 동그라미 4번이 바뀌었다고요. 작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한 경우. 제가 작년에 암기할 때는 부양지역이라고 했었으면 진역형만 자격 취소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 법에 의한 진역형뿐만 아니라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만 받아도.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동그라미 4번에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이 없죠. 없는 이유가 왜 없냐면은
형법, 일반법인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으니까 굳이 특별법에 벌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었다가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특히 이 4번을 주의하시라고 4번 요게 바뀌었다고 작년에. 근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바뀐 내용이.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4번이.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변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지금 전세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왕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빌라왕은 자살했죠. 자살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더라고. 살해됐을 가능성이 많대요. 바지 사장 모텔에서 죽었대요. 바지 사장이니까 어차피 그 한 사람 죽으면 뭐 1000명이 넘는 사람 무슨 소리 못 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 나왔다고. 그게 살해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우리는 자살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자, 자격정지입니다. 요약집은 84페이지에 있는데요. 자격정지 이중검인 확인서 암기 프린터는 19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률에는 6개월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개별 기준입니다. 그 개별 기준은 앞에 3개가 6개월이고 나머지 4개가 3개월입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럼 6개월인 경우는 공무원이 이 6개월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는데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에 6개월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개별 기준이 3개월이라면 재량권은 3개월에 2분의 1을 더하면 4.5개월, 2분의 1을 빼주면 1.5개월이 되겠죠. 이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에 인장등록 위반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개별 기준 3개월이다. 업무정지도 3개월이고 자격정지도 3개월이에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문제. 개별 기준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1, 2, 3은 6개월, 5, 6, 7은 4, 5, 6, 7은 3개월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이고요. 나머지 인장등록,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이중검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이라는) 말은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에 56번에 까만 별표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4개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비교 정리인데요. 전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대상이고요.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바뀌었다고요. 옛날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고라는 게 삭제됐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정지는 반납하지 않고요. 청문이나 의견 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취소는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근데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요약집은 85, 86페이지에 있는데요.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이죠. 암기 프린터는 16번. 그래서 암기할 때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우리나라 사람 해부하면 2번 죽인다고 싫어했잖아요. 그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고용한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다만 그 임원을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 38번에 동그라미 1번이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여,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대여 모두 포함됩니다.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대여와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1년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데 이게 9번이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거는 암기 대가리를 안 적어놨어. 그냥 요거는 따로 별도로 신설된 거니까요.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5배수 초과해서 고용 신고하러 가면 아예 5배수 초과됐네요 하고 못하게 하겠죠. 모르고 실수로 하게 됐다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취소는 청문해야 되는데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망한 경우 반납 규정이 없고 해산한 경우 대표자이 없던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44, 45, 46, 47 암기 프린터 51번에 44번에 보니까 개인이 사망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미반납입니다. 폐업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암기 프린터는 17번에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11개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4번에 임시중개시설물하고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이 뭡니까? 뜰다방, 파라솔, 천막 설치한 경우. 요즘은 파라솔, 천막 설치되어 있는 모델하우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도 최근에는 안 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봤어요. 근데 다른 점이 옛날에는 누가 설치했다고 거기에다가 아예 그 중개사무소 간판 이 천막 막 사무소 이름도 적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천막 파라솔만 설치해놨기 때문에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처벌을 못해요. 처벌하려고 해도.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전속 중개계약 시 7일 이내 비공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에 안 하면 임의적 취소. 금지 행위하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근데 요 8번은 다만 법 38조 1항 제8호의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조문에는 보면. 이거 좀 8번 조금 이따 다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암기 프린트는 44번에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44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3번. 지금 요 내용이 동그라미 13번. 자, 그 다음에 9번.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징금이나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으면 임의적 취소. 6월 초가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취소. 등록기준 미달하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상등치, 임등치 같은 말입니다. 임취, 상취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고요. 2개월입니다. 2개월.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죠. 근데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인 일반 직원들은 업무정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암기 프린터 44번에 14번입니다. 44번에 14번 밑줄 치놓으세요. 조금 이따 44번에 12, 13, 14, 15 요 4개를 구분하는 걸 보게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결정 공일임 요 5개가 개별 기준이 6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6개월. 여기가 개별 기준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중에서 15번 기타 등등 요것만 1개월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3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요거 5개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개별 기준 6개월, 결정 공일임. 암기 프린터 20번에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이라고요. 개별 기준. 암기 프린터 20번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아마 오늘 문제 인장등록 위반하면 개별 기준이 3개월이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3개월이에요 이게. 3개월.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미보존 3개월. 개별 기준 3개월. 업무정지 자격정지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전부 이하라는 말을 쓸 때는 다 6개월 이하입니다. 6개월 이하.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든. 단 개별 기준은 3개월 1개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국토부령에 정하고 있는 개별 기준.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이 하나여 중개행위할 수 있죠. 요거는 시험에 최근 15년간 안 나왔어요. 부칙개공. 부칙개공이라는 말은 최근 15년간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중개인, 옛날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분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거짓 보고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보고하라는데 거짓 보고하면 그게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요. 여기까지 3개월입니다.
6번부터 14번까지가 개별 기준 3개월, 마지막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이 1개월입니다. 1개월. 개별 기준 1개월. 암기 프린트 20번에 1번부터 15번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4번 요거 지금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 13번, 14번, 15번 암기 프린터 44번 요걸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2 플러스 1은 절대적 지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15번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15번하고 12번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1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 15번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임의적 취소라고 똑같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1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15번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 시험에 15번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은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 14번 2 플러스 1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줄여서 업정. 자, 그래서 시험에 12번하고 13번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1번 받고 과태료 1번 받고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절대적 취소인지 임의적 취소인지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답은 절대적 취소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절대적 취소. 왜? 이거 하나 빠져도 이거 한번 없어도 이미 여기에 해당된다고. 여기에 이거 없어도 여기 해당되잖아요. 절대적 취소 2번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이미 여기에 법 제38조 1항 제8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법조문에는 보면 그 말이 이미 여기에 해당되면은 3 플러스 비록 형식적으로는 3 플러스 1이라도 이미 여기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건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최소한 2번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1번 받고 업무정지 1번 받고 과태료 1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임의적 취소죠. 업무정지 2번 받고 업무정지가 3번 들어가면 그건 절대적 취소라고요. 3 플러스 1이든 2 플러스 1이든. 요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요거는 임의적 취소. 요건 절대적 취소.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이렇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그럼 절대적 취소와 업무정지는 2 플러스 1이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2 플러스 1은 전부 다 업무정지고요, 여기서 2 플러스 1은 업무정지가 3번은 되면 안 되겠죠. 3번 업무정지면 이건 절대적 취소겠죠. 업무정지 2번 받고 과태료를 받거나 또는 과태료 받고 또 과태료 받거나 이러면 업무정지라고요. 자,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 정리입니다. 사후 절차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통보, 다른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건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처럼 다른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런 게 없다는 취지예요. 협회는 통보하죠.
근데 자격 취소의 경우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등록한 청이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취소 세계만 반납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도 다른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건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는 통보한다고요. 여기 또 업무 없음 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린다고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는 통보한다고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6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는 통보합니다. 지정 취소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회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1. 최근 1년 이내에 부운정 정보 거짓된 정보 공개한 경우 차별해서 공개하는 경우 요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운정 1회 1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산 사망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망 해산이면 현실적으로는 없어졌으니까 취소하여야 하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하면 무조건 X예요. 암기 프린트 8번에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도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개공이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되는데 단 사망해산은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으니까 청문 안 해도 된다. 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다 어려워합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재등록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함으로써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해도 소용없다. 잔물이 굴려서. 자,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개사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사표 못 냅니다. 검사들 정권 바뀌어가지고 사표 내려고 전 정권에 좀 친화적인 분들은 사표 내려고 했는데도 전부 징계 이런 거 중이어가지고 사표 못 냈다고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 중이면 사표 내도 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징계 받으면 파면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유죄 확정되면 파면되면 퇴직금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연금. 그 공무원들은 사표 못 낸다고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하려는데 그냥 폐업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요. 차라리. 왜냐하면 증가 기록이 다 남거든요. 나중에 조회도 가능해요. 사이트에서 업무정지 당한 기록 이런 게.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취소하려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잖아요. 폐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폐업했다가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을 때는 2006년 1월 1일 날 도입됐는데 이 규정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그냥 폐업했다가 잘못하고 등록 취소하려고 하면 폐업했다가 다른 데 가서 그 다음날 등록해버리면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년 있다가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정가기록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절대적 취소 또 된다고 1년 후에. 그럼 절대적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고 했어요? 3년이라고 했죠? 3년인데 이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1년 폐업했으니까 1년 빼줍니다.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2년 하고 1년 폐업했으니까 합하면 3년.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돼도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이제 행정처분 회피하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공정한 사회, 윤석열 정부도 공정한 사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공정한 사회?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불가능이죠. 공산주의 가능하잖아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 그게 공정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주의에서 공정하다는 것은 기회가 공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한 게 아니고 기회만 공정하게 주면 되는 거죠. 공부할 시간 똑같이 지금 시험 볼 때가 1년 주는데 불합격하면 나 불공정해서 떨어졌다 말 못한다고. 똑같이 시간 주는데 기회만 공정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전에, 그래서 이거 3번부터 먼저 볼까요? 폐업 기간이 이게 지금 3년에서 폐업 기간만큼 빼준다 했잖아요. 그 폐업 기간이 3년이면 3년 결격 사유가 3년인데 이미 3년 폐업했으면 3년에서 3년 빼주면 0이잖아요. 이미 죗값을 치른 걸로 보고 폐업 기간이 3년 넘으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업무정지는 최대 업무정지가 6개월인데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간 폐업했으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등록 취소가 3년이면 이거는 1년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보면 6개월이 타당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법조문에 1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폐업기간 6개월을 초과하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업무정지 못한다 하면 X라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하려면. 근데 1년이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1년. 6개월을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했으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폐업하기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해서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그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3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고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7월 1일 날 재등록해서 9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취소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 기간 폐업을 했지만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처분일로부터 다 승계되기 때문에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한다고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근데 만약에 올해 7월 1일 날 재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년 7월 1일 날 재등록해가지고 내년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으면 그냥 업무정지만 받으면 되죠. 이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다시 등록한 게. 이런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법인이 없어졌어요. 해산됐어요. 해산. 법인이 해산되거나 개인이 사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했죠. 그럼 법인이 해산돼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 어떤 자는 3년 안에 개인 이름으로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사망, 해산의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8번 한번 보세요. 31번에 동그라미 8번. (31번에) 동그라미 8번 맨 뒤에 가로 안에 예외 사망 해산이라고 돼 있죠. 해산돼 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장은 개인 이름으로 개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고.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행정벌
내일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